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날로 풀어가는 실록이 오늘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4월 27일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45개 그 언론사의 국장급 기자들의 간담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의 민의가 일하지 않는 국회를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네요. 더불어서 이번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어떤 변화, 다시 말해서 뭐 개각이라든가 뭐 개헌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흡수 통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그런 통일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3당 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검토해 보겠지만 뭐 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노동사법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반값 등록금은 이미 실현됐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 정도 되면은 도대체 듣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어디서부터 이런 그 서로 다른 평가들이 나오는 건지 도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선거라는 것을 치르는 이유는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라는 것으로 일종의 경종을 울려주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확실한 경고음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청와대와 행정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이 혼란에 대통령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입니다. Confusion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4월 27일 순서입니다. 김인아 아나운서하고 뉴스 브리핑 진행하고요. 그리고 정가 산책을 통해서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나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와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I.M. 피터, 유명한 우리 파워블로거 I.M. 피터는 또 화법을 발견해냈네요. 2시간 10분 동안 또라는 얘기만 84번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84번에 또가 나왔다고 하면은 원고니 뭐니 이런 건 저희 거의 준비하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근혜 화법은 아주 빛났습니다. 이번에 발언문 전체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속이 뒤집어지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시간 오늘 특별한 시간 갖겠습니다. 김재엽 연출가, 연극 연출가거든요. 김재엽 연출가와 함께 검열에 지금 반항해서 연극인들이 아주 작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검열 각하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6월 9일서부터 장장 5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연우 소극장과 야외 공간에서 진행되는 검열 각하에서는 어떤 행동들이 있게 되는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런 짓들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사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이미 월요일, 화요일 진행을 했었죠. 동역 콘서트 구름빵 가족권 4장 드립니다.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드리지만요. 나중에 다운로드라든가 스트리밍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께도 가족권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면,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참여를 안 하시면 협찬을 해 주신 우리 극단이 아주 굉장히 면구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또 5월 5일, 5월 6일에는 또 그렇다잖아요. 임시 공휴일 하신대잖아요. 이렇게 그냥 놀라고 판을 깔아주시는데 우리 가족과 함께 대학로 나들이도 한번 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시사 퀴즈는요, 2글자짜리 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드라마까지도 이 짓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작 드라마가 많아진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6개월 전에 기획안을 미리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건 안 돼, 빠꾸시키기도 하고요. 바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석 달 전에는요, 전체 대본을 다 이걸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요,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닌데, 무슨 연극이나 음악이나 이런 공연들을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공연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은연중에 압력을 넣죠. 그래서 지금이 땡땡의 시대다라는 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연극인들이 집단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는 건데, 2글자 사전에 검사해서 제외할 것들은 제외시킨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2글자짜리 말을 갖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신 분께는 말씀드린 대로 동역 콘서트 구름빵에 가족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 대통령이 3당 지도부 정비 후에 회동을 한다. 그래서 드디어 민생 협치를 포괄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과 3당 대표 간 회동 시기와 형식,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여소야대의 3당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이뤄지게 되는 박 대통령과 3당 대표 간 만남이 이른바 협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입니다. 일단 각 당의 원내대표는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은 5월 4일에 각각 정해질 전망이며 국민의당 초대 원내대표로는 박지원 의원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3당 지도부를 만나겠다는 의지라며 각 당에서 지도부 정비 문제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박지원 의원을 20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양평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어 박 의원을 원내대표, 김성식 당선인을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합의 추대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연말까지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키로 한 데 이어 원내대표 선출 문제까지 결론 nem에 따라 총선 이후 당과 원내를 진두지휘할 지도부 진용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3당 중 가장 먼저 지도부 체제 정비를 끝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민주당, 2012년 민주통합당에 이어 세 차례나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진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당초 박 원내대표는 18대 19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2번이나 했기에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원내대표 대신 당권이나 대권을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다른 두 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진용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자극을 받아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치 과연 될까요? 두고 봐야 되겠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은 안중에 없고 세금만 계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냈네요. 실제로 이번에 간담회 때 세월호 특별법이 얘기했더니 돈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확한 돈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 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보장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등은 오늘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한마디 언급도 없이 특조위에 들어간 세금 액수에 대해서만 상세히 언급했다며 진실은 안중에 없고 세금만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계산만 하고 있었던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45개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오는 6월까지 그동안 재정이 150억 원 정도 들어갔고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국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은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상 세금 문제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304명이 희생을 당한 사상 초유의 그런 사고를 앞에 두고 150억 원 정도 들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기념하는데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혹시? 김일아 아나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올해만 1,827억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죽은 사람한테는 1,827억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좀 준비하자고 하는 건데 150억 원 들었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힐러리 클린턴 8년간 재수를 했잖아요. 드디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되는 겁니까?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올가을 본선에 진출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008년 첫 대권 도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셨던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는 8년간의 재수를 거쳐 본선행 티켓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어제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 치러진 경선은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클린턴은 어제 오후 9시 총 462명의 대의원이 걸린 5개 주 승부에서 210명의 대의원으로 가장 많은 대형주인 펜실베니아에서 압승한 것을 비롯해 메릴랜드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4개 주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 클린턴의 전략적 타깃은 샌더스가 아니라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이 아닌 본선 주자로서의 횡보를 보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클린턴으로서는 집토끼와 산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샌더스를 열렬히 지지해온 민주당 유권자층을 껴안는 게 우선적 과제입니다. 고령의 전통적 지지층과 흑인 히스패닉의 지지를 얻고 있는 클린턴으로서는 샌더스의 지지층인 청년과 백인 진보층을 끌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샌더스의 꿈, 그냥 쓰러지면 미국도 가망성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구급 지방 공무원의 경쟁률이 19대 1이네요. 참 엄청납니다. 예. 40대 이상도 12,000명이나 시험에 응시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구급 지방공무원 시험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습니다. 서울시 구급 공무원 공채의 평균 경쟁률은 84대 1에 육박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구급 공채 시험이 6월 전국에서 치러진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6개 시도가 총 11,359명을 뽑는 올해 구급 지방직 공채에는 총 21만 2,983명이 지원해 평균 18.8대 1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구급 지방공무원 공채에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습니다. 11,455명 선발에 18만 8천여 명이 지원한 작년보다 14,000명가량 지원자가 더 많습니다. 거주지와 미관하게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구급공채는 1,586명 선발에 13만 2,84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83.8대 1에 달했습니다. 앞서 치러진 국가직 구급공채에도 40세 이상 지원자가 1,713명이나 됐습니다. 서울과 대구를 뺀 15개 시도에서 799명을 뽑는 구급 시간 선택제 모집 단위에는 9,427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9대 1로 나왔습니다. 네. 다들 공무원만 되려고 하시는군요. 자, 2018학년도 대입 정원 중에서 70%를 수시로 선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대학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서 올해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서게 됩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영어 영역은 수시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정시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비율을 반영하는 식으로 활용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201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2018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35만 2,325명으로 2017학년도보다 3,420명 줄어듭니다. 모집 인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중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5만 9,673명으로 전년보다 11,004명 늘어납니다. 전체 모집에서 수시 모집 비중은 전년도보다 3.8%포인트 증가한 역대 최대인 73.7%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간담회 얘기만 해도 네. 얘기가 넘칠 것 같아가지고요. 그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문들도 기사를 많이 쏟아내긴 했지만 네. 솔직히 말하면 전체 대화록을 네. 고스란히 꼼꼼히 보시는 분 아니면 또 네. 상당히 마사지된 기사들을 접하시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로 사태 파악 능력이 부족하신지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짧은 시간이나마 좀 최대한 전체 대화록에 입각한 네. 그런 분석들을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민의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총선 전부터 대통령은 본인이 각 지역을 돌면서
선거를 했다라고 해도 뭐 무방할 만큼의 어떤 행동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의 일정 정도의 거리감을 두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번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그 간담회 결과를 두고 어쨌거나 소통의 노력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총선 결과는 국회가 심판받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예. 아마 국민들께서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3당 체제가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그 심판이었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게 그 모든 여론의 중론이거든요. 중론인데 이거 극우 인터넷 매체도 그렇게 얘기해요. 극우 인터넷 매체도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예. 근데 대통령만 국회를 심판한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양당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정 운영이 문제인데 양당 체제를 3당 체제로 만드는 것이 이 민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민심과는 좀 거리감을 보인 그런 간담회였습니다. 지금 그 물뚝심송께서는 네. 청와대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보좌관들이. 예. 어쩜 이렇게 실제로 국정 운영에 대한 잘못을 그래서 그 편집국장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당연하죠. 한 번이 아니라 2차례, 3차례 지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체 문을 다 읽어봤는데 보니까 서로 다른 언론사에서 한 4차례 정도 그 부분을 다시금 애둘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시각이 있다 그랬더니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석의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분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답을 하냐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스럽다면서요. 한 게 없었어요.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를 보좌하고 그리고 전략 사이드에서 지금 현재 전국을 읽어내는 팀의 운용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스럽다라고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몸에서 사리가 나왔을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게 그런 측면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얼마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담 안에서 담 바깥의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번 총선의 심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도 그랬고, 유승민 조기복당에 관련된 문제도 그랬고요. 그리고 배신의 정치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김영란법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마지막에 농담처럼 얘기한 골프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치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김영란법은 그대로 실천하면은 경기를 악화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지금 살기 힘들다. 정말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연 골프를 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 분들의 골프 때문에 그분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경기 부양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번만큼은 정말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총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그렇죠. 명령이고 또한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이전 대통령은 섬긴다는 표현도 썼는데요. 그렇죠. 섬기는 것이 또한 대통령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자세나 태도뿐만 아니라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크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이죠. 자기 선서를 왜 했는지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저는 정말 웃었던 게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친박을 제가 만든 적이 없어요. 이 얘기에서 정말 빵 터졌거든요.
그럼 그 친박들은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이 마케팅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빼고 한 개인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예. 정치인 한 개인이라고 얘기하자면 서운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봤을 때도요. 이건 예. 뭐 백보 양보해서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 말고 박근혜라는 그냥 정치인으로 보자면요. 예.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사회를 분석하고 전망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오류가 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비춰지죠. 그리고 북에 대한 얘기에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그 한 언론사 그 국장급 기자가 애둘러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SLBM도 성공했고 5차 핵실험도 할 것 같다면 사실은 지금 그냥 봉쇄하고 뭐 국제사회를 통해서 제재한다는 게 실패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걸 질문했는데 다른 거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지금 뭐 다들 같이 효과를 좀 내고 있다. 그리고 뭐 틈새를 다 막아버리는 그런 제재를 갖다 계속 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대화를 하면 맨날 맴맴 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짜 제재라는 게 맴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총선판에 대한 흐름만 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동북아 정세에 대한 흐름도 못 읽고 있는 거고 전혀 지금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사전 조율하고 있는 단계처럼 보이고 그 사이에 중국이 끼어가지고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고 러시아도 거기다 숟가락 얹고 일본은 또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한 조건 차지할까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만 다 국제사회가 알아서 다 제재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은 예. 사실은 이제 그런 국제 정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개성공단의 관계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보고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십수만의 사람들이 지금 거의 극한에 몰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한 경기 부양이 골프와 관련이 된다면 예. 사실은 그 골프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바로 이 개성공단과 관련돼 있고 이 개성공단으로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고 강력한 제재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지금 언론들도 다 쉬쉬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저는 제가 돈이 있으면은 그 경제 연구소 같은 데다가 네. 지금 개성공단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생기는 우리나라 전체 GDP 성장률이 몇 %나 빠졌나 이거 좀 조사해 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 때문에 한 0.23%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걸 갖다 막을 수 있는 것들이 개성공단에서 생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변화가 없으면 개성공단 폐쇄를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건 사실은 달리 이야기하면 다른 전략이 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전략사에 비해서 대북 문제라든가 이 동북아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결과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엄청난 상상력인데 국정교과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논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정체성이 없는 그런 교육을 교과서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 정체성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계 속에서 만나다 보면 다 휩쓸린다. 그러다 보니까 북에도 휩쓸려가지고 북위주의 통일을 하게 된다는 이런 말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논리적 전개입니까? 기본적으로 논술을 저한테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논술만이라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소한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의견은 70년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인식의 진전 없이 70년대 수준에서 남북 문제나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일에 대한 전망이 그대로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계와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는다기보다는 이거는 사실은 헛웃음이 나오게 되는 그런 지점인 거죠. 아니, 이 부분의 논리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중간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언급도 들어가 있는데 세계가 참 부러워하는 그런 경제 발전 이런 데 대해서 이건 반노동적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된 이런 걸 잘하는 사람 머릿속에 심어지게 되고 반노동적이란 말이 여기 왜 들어가요? 반기업적이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전혀 정제되어 있지 않은 논리도 사실은 제가 좀 다듬어지지 읽어드리고 않은. 싶은데요. 예. 이게 사실 비문이에요. 비문이어서 그렇죠. 정말 이렇게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비공개로 했으니까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반값 등록금은 실천됐는데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대학생들 지금 다 반값 내고 있는데 다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반값 등록금은 내가 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00만 원만 내면 된다든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등록금 값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반은 어쨌든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건 실천이 됐다라는 거고요. 대출 회사가 그 대주면은 그것도 그 반값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 이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리도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딸이 그냥 대학 그렇다는 다니고 얘기예요. 있어요. 지금 둘째 딸이 대학 들어갔고 네.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안 되죠.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그리고 예. 청년 실업 문제는 파견법이 통과되면 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청년 일자리는 저는 이제 청년 일자리에서 청년이라는 말을 빼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자리 문제는 지금 뭐 세대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근데 이 일자리 문제를 봤을 때는 사실 중요한 게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 사실은 취업이 어렵고 또한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걸 파견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예. 사실은 조중동 같은 매체에서도 편들기 참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정말 또 이해가 안 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뭐 워낙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뭐 얘기를 하면 시간이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버이 연합에 대해서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는 부분 얘기할 때요. 네. 그 보도나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 보고 어버이 연합이 어떻게 했다, 어디 가서 어떤 것을 했다 그런 걸 아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그 행정관이 그 접촉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다 밝혀졌고 실제로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인데 더군다나 지금 계속 후속 보도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정경련이 총 5억 2천을 지원을 하고 통일부에서도 4천 얼마를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행자부에서도 올해만 8천만 원 지원하려고 했는데 수령을 안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죠. 이거를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국무회의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점에서도 좀 드러나는데요. 최소한 사후에 또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 뉘앙스로 나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좀 더 참담한 문제고요. 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나. 좀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 그 잠깐 이렇게 그 회의할 때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얘기할 게 좀 너무 많은데요. 예, 예.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요. 예.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언급을 저는 들으면서 예.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정말 제가 이 부분을 좀 손이 말씀드리면 떨리더라고요 그때. 예. 아니 이게 세월호 특별법 관련돼서 재정이 150억 들어갔고 예. 인건비만 거기에 50억 들어갔고. 예. 예. 아니 이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 재정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어쨌거나 지난 2년 동안 가장 우리 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고 이거 국민 통합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을 줄 만한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사실 저는 좀 너무 놀랐습니다. 특히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요. 아니 무슨 세금 많이 들어가니까 뭐 못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기 아버지 치적 알리는 사업에 1,8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금칠해가지고 동상 세우고요.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잘 협의해서 판단하는 문제다라고 넘어간다는 게 사실 세월 사건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도 흘리셨잖아요. 그 40초 동안 그냥 눈 깜빡이지 않고 있으면 눈물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최소한의 인간의 어떤 공감 능력이라면. 오늘 옆에 이 자리에 그 다음 코너 준비하려고 연출가께서 앉아 계신데 한 40초 눈 뜨고 있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언급을 회피하고 계시는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더 드려야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상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평가도 그렇긴 한데요. 어쨌거나 후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아무튼 차분하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차분하게 그래도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